안녕하세요. 책에 집중하고픈 그대 책중대를 운영하고 있는 윤일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 그려보기입니다. 마인드맵은 마치 지도를 그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연관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배치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읽었던 내용을 논리적 전개에 따라 배열하고 연결시킵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생태계 내에서 종이 영속성을 확보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 방식과 사람이 활발한 노동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고도 남는 정도의 생산, 즉 잉여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소유, 사유의 개념뿐만 아니라 부의 성장과 축적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이 진화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독서를 하는 방식입니다. 책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배치해서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내용을 사건 중심으로 읽고 정리한다든지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읽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공간과 당시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 만난 사람들 등을 정리해 보면 글 전체 구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안나의 동선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안나는 원래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죠. 남편인 카레닌과 아들인 세료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어떤 이유로 해서 모스크바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오빠 부부인 오블론스키 부부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오블론스키 부부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여기에 분이 돌리죠. 오블론스키가 과거에 이미 이제 외도로 인해서 아내를 실망시킨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지금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나가 싸움을 중지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가게 됩니다. 돌리는 정부 고관의 아내이자 아름답고 사려 깊은 안나를 상당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나가 왔으니까 이 안나를 위한 모임이 여러 곳에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의 어느 모임에서 안나와 누가 만나느냐? 그러니까 브론스키가 안나와 브론스키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안나도 마음을 열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임에는 안나나 브론스키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돌리의 여동생 키티가 있었습니다. 키티도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었는데 브론스키로부터 자신이 청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브론스키는 자기보다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인 안나와 눈이 맞아버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티는 이 모임에서 브론스키를 기다리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청혼을 했던 시골의 지주인 레빈의 청혼을 이미 거절한 상황입니다. 거절한 상황이어서 여러가지로 키티는 큰 실망에 빠져서 나중에 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레빈도 다시 시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골로 돌아가서 지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죠. 이 모임에서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는데 이때 블론스키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안나와 블론스키가 굉장히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둘 사이가 급속하게 깊어지게 되고, 안나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는데 남편은 들어주지 않죠. 들어주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안나가 블론스키의 딸을 가지게 됩니다. 딸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죠. 안나는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경을 헤매고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 안나를 지켜보던 가레닌이 그 안나를 심정적으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론스키가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그 안나를 위험에 빠뜨렸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자기의 탓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저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고 군대에서,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안나와 같이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외국으로 떠나 살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로 귀국을 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안나는 불륜자라는 불륜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당시 당시 귀족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패턴인 사교계에 동참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고 나서 브론스키의 영지로 들어갑니다. 브론스키의 땅이죠. 여기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나는 여전히 남편과의 이혼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카레닌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브론스키는 농장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다양한 직업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브론스키가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반면에 안나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브론스키가 일 때문이죠.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데 안나는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면서 브론스키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여기 기차의 바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브론스키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의용군을 조직해서
그 당시 터키와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에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그 키티와 레비는 어떻게 되느냐. 병을 얻었지만 키티는 새로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바렌카를 만나면서 병자를 돌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활동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레비는 시골에서 농장 경영을 하다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형 니콜라이 레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니콜라이 레빈은 정신적인 지주이고 급진적인 사회 변혁과 사회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허무하게 죽는 장면을 목도를 하면서 삶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이상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레비는 다시 키티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이때 키티가 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레빈의 영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신앙하면서 아이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타적이고 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안나와 브론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키티와 레빈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게 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삶의 종착역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키티와 레빈은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은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 주인공 집단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나와 브론스키로 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키티와 레빈으로 대표되는 집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안나와 브론스키의 불행과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키티와 레빈의 행복을 대비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인드맵에 담을 수 없는 장치들이 많은데,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가 가지고 있던 불합리함을 이런 장치를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이면서도 유럽적 전통을 선호해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황된 모습이나 변혁과 개혁을 꿈꾸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무기력함 등을 비판하고, 안나로 대표되는 불륜을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었던 당시 귀족 사회의 상황을 사실적인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나 카레니나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면 장소와 인물들 간의 관계, 그들 사이의 사건들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야기를 설정하는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어린이들의 글읽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은 서사가 분명하고 상황에 따른 심리적 묘사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나는 사람과 주인공의 심리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미리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감정을 쓴 카드를 미리 준비해서 그런 감정이 유발된 상황이나 장소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으름뱅이가 부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보다 못한 부인의 잔소리가 늘어졌고 그것도 귀찮은 게으름뱅이는 부인이 마련해준 명주 2필과 돈 단량을 받아서 소를 구해오겠다고 집을 났습니다. 애초에 그걸로 편하게 놀다 들어올 생각이었죠. 그래서 처음 장소 집에서는 게으름뱅이와 부인이 같이 살고 있었죠.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와서 어느 한 장소에서 탈을 만드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의 집에서 하루 묵게 된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든 소 탈을 써보다가 소가 되어버렸죠. 아무리 탈을 벗어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고 살려달라는 소리도 소 울음소리로만 나게 됩니다. 노인은 이 게으름뱅이를 장에다 팔아버렸습니다. 시장이란 장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주인인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농부에게 물을 먹으면 죽으니 먹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농부는 시장에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여름 내내 일을 시킵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번 농땡이를 부려보지만 얻어맞기만 하죠. 결국에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난 게으름뱅이는 무밭에서 물을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 벗겨져서 다시 사람이 되었죠. 그 길로 이 게으름뱅이는 다시 아내가 있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 만났던 인물들을 보면 게으름뱅이가 부인을 만나고 탈 만드는 노인을 만나고 농부를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감정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집에서는 그런대로 먹고 살만했죠. 왜냐면 아내가 해주는 여러가지 것들을 먹고 살았으니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치면 노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별 감정적인 변화가 없다가 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농부를 만나면서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을 각오까지 하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사람이 된 소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정을 회복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다양한 장치들을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들을 이렇게 추가해 보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얘기들을 꾸며볼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스토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이 능력을 촉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인드맵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논픽션, 교과서, 전문 서적 읽기 등입니다. 주제를 연관성을 기준으로 배열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데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남긴 기록을 종류에 따라 색이나 기호를 통해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남긴 기록 중 키워드를 하나만 우선 선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중심 키워드가 많으면 정리가 쉽지 않고 마인드맵을 그리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중심 키워드가 여러 개 있다면 각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인드맵을 따로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성 요소들 간의 연관성이나 중요도를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전체를 보지 못하면 유용성이 상당히 반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정한 단락, 장 또는 한 권의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책중대에서는 독서와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팁을 공유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픈 카카오톡 책중대에서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책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